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써내려갔던 오답노트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에서 좋은 것, 단물만 쏙 빼먹고 싶다 하는 희망들이 운을 볼 때도 발현이 되는 것 같아. 희망이라는 것을 현실로 만들려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취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운명이라는 것은 운이라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명이라는 내게 주어진 임무들을 수행할지 말지를 매번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시간 제한이 있는 폭탄을 안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엄청 요구사항이 많은 NPC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쳐도 정말 어려운 게임입니다. 내가 숙달되기 어렵게 새로운 사건들과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초행길은 헤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 옆에서 가볍게 조언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헤매는 것을 하지 않고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편법으로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 시행착오조차 나한테는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마치 개수가 가득 찼던 겨울을 지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겨울을 지나왔다면 경험치가 쌓였을 거잖아요. 갑진년이 되면 이 경험치가 남는 거예요. 남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갑진년의 진토 안에는 개수라는 글자가 지장간에 들어있다. 사주에서는 천간과 지지가 있지만 지지 안에는 또 지장간이 들어있어요. 지지에 있는 천간입니다.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들이 어떻게 남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갑진년에는 개묘년에 했던 시행착오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를 레벨업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레벨이 높아져서 능력치가 오르게 되면 굳이 지름길을 찾아가거나 뭐가 더 유리할지를 고르지 않아도 돼요. 이미 속도가 빠른 고성능 레이싱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엎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치고 나아갈 정도의 노하우가 생긴 거야. 분석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제가 사주를 감각적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봄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계산하고 따지려고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갑진년은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갑진년 영상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서 제가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넘어가는 운들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써내려갔던 오답노트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는 사계절,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오는 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레벨업이 될 거고 다시 새로운 계절이 오면 그건 완전한 초행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지난 겨울을 수차례 겪었는데 이번 겨울에 활용할 노하우는 당연히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 감각을 열어놓고 내 다음에 올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이게 반복돼서 훈련이 되면 남들 다 넘어질 때 나는 안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가 성공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보다 남들이 다 안 됐을 때 나는 잃지 않았고 그들이 놓친 것들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벌 때는 항상 세상이 망한다고 할 때 저점일 때 잡는 것이고, 부동산도 이제 집 사면 죽는다고 할 때 사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다수는 부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에 잘 되려고 하면 무너져요. 왜냐면 다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선택을 잘하던 못하던 계속 다음을 예측해 버릇하면 내가 생각을 못해도 내 몸이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위기의 냄새가 난다라는 걸 몸이 알아요. 개묘년이 정말 우리를 쥐어짜고 힘들게 만들지만 갑진년에 발가벗겨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기회가 또 와요. 타이밍이 또 옵니다. 운이라는 것은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항상 시간과 공간은 개인보다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늘 인간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환경을 거스를 순 없어. 하지만 우리는 자연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는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할 수 있고 시간을 기억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야. 더군다나 사주라는 것이 이 음양이 있고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순환을 하고 사계절을 만들고 또 오고 낮이 왔다 밤이 왔다 낮이 왔다 밤이 왔다 매일 알려주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을.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뭔가 이루고 싶으시면은 늘 상승에는 하락을, 하락에는 상승을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음양입니다. 가진 사람은 늘 소수고 부자는 늘 가난한 대다수의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시행착오를 모두가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약점을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나여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미 이 다음을 생각하고 오늘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갑진년 다음에는 을사년 병오년이 오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가장 강한 화의 기운이 반드시 옵니다. 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가장 강하게 오는 기운, 한 곳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오행은 100% 불균형을 만듭니다. 특히 수화의 불균형을 만드는 지점이 모든 이들에게 위기였던 것이고 소수에게 기회를 만들어 줬었던 겁니다. 갑진년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여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를 통해 여름을 준비해라. 한 번 더 사람들을 속일 준비를 해라.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될 거고 반드시 그러하게 될 겁니다. 여름은 늘 위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해요. 우리가 더운 지방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뭐 가재 조심해야 되고 독 조심해야 되고 무슨 질병 조심해야 되고 거기는 껐떡하면 죽잖아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겨울은 애초에 접근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여름은 사람을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행착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름을 견디고 나면 무엇이 반드시 온다? 최고의 가치인 결과물, 즉 가을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한 이론이나 디테일을 빼고 이 흐름만 기억하고 계시고 운을 3년씩 현재와 전과 후를 다 보는 습관만 갖추시면 넘어지고 실수하면서도 그 과정 안에서도 엄청나게 배우실 거고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오늘은 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정신을 배웠으니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토가 지지로 오는 운에는 항상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토운은 3년마다 반드시 찾아오죠. 토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금, 수의 중심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글자입니다. 그걸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하죠. 중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편향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것, 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래서 늘 토운이 오면 우리는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건전한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걸 성취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잡념이나 욕망들이 발현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개묘년에 순수하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재밌는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던 거고 잘못된 문제나 일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뒤끝 없이 씻어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고 그건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혜택인 거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회를 상실한 재수없는 운으로 기억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부족한 자신도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가 그곳에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들은 다 다음 계절로 넘어갔는데 나는 계속 과거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갑진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만약 자기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강하거나 봄의 세력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과거에 머물면서라도 불편한 것들을 뜯어 고쳐가면서라도 살겠다는 거고 목이 박살나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화가 발달하거나 금이 발달한 경우가 목이 박살날 수가 있겠죠. 현재를 벗어나서 나는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모색하는 방법을 찾겠다. 내 원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운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 보는 법들이 상당히 어렵죠. 오늘은 직관적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단계나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들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이드식으로 자평 명리를 한 글자식으로 쪼개서 뭐 풀어보기도 하고 글자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자기 사주에 각 글자들을 어떻게 대입해가면서 어떤 작용들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갑진년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감각을 익혀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는 확실한 선택을 하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지우고 내 선택
뒤에 반드시 오게 될 것들에 대해서 수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활용해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어렵겠지만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흔히 힘든 운이나 어떤 글자를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조심이 되지도 않고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개묘년 이후에는 반드시 갑진년이 온다. 그 다음은 반드시 을사년이 옵니다. 항상 다음이 오는데 이걸 계절이라는 틀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제 말이 보일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서 지나쳤던 거지가 미래의 왕자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드러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사주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하이드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염.